안녕하세요. 쇼파를 부는 자입니다. 오늘 저녁 7시, 그러니까 지금 7시 26분이네요. 지금 이미 4+1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하는 국회 본회의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되게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알기는 사실상 어렵고, 들리는 뉴스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니까 4+1 해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현역 의원들조차도 제대로 이렇게 확실하게 이게 무엇이다, 저게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만큼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4+1 패스트트랙의 기본 골자는 집권할 수 있는 이 당의 세력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 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은 23일이고요. 그러면 거리에는 예전 같았으면은 저희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많이 휘날리면서 골목을 다 크리스마스 캐롤송들이 골목을 채웠죠. 그리고 사람들은 가벼운 걸음으로서 3, 4, 5 모여서 어디 음식점을 가든가 아니면 어디 마트를 가든가 이렇게 많이들 했었는데, 제가 오늘 근처에 있는 마트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마트를 갔다 왔는데 이거 웬걸? 우리나라에서 알아준 대형마트입니다. 제가 어떤 마트라고는 말을 안 할게요. 그런데 그 마트에 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매장에는 굉장히 여러 개의 그 코너들이 있잖아요. 한 층에는 가령 20개면 20개, 50개면 50개의 각 코너들이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방문한 고객들이 많으면 각 코너마다 각각의 이제 스태프들이 있어서 자신의 그 코너에 있는 상품들을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구매 활동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오늘 가본 이곳은 매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사람도 없고 코너에도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 너무 놀랐어요. 코너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가령 10개 아니면 20개 중에 20개 코너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전체 코너를 그냥 담당하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없기 때문에 굳이 많은 스태프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게 눈으로 확연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민생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당의 의석수가 누가 많으냐 적으냐, 그것은 차치할 문제이고,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국민으로부터서 권력을 대신 위임받은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받음으로써 민생을 좀 더 윤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 재능이 있는 이에게 내 권한을 내가 대신 줄 테니까 당신의 그 재능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중국의 역사, 지금 집권당인의 경우
중국몽에 대해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소국이고 중국은 대국이니 우리는 중국몽을 따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셨죠. 그러면 중국의 그 역사도 우리는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자신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 집권을 했을 때 그 권력을 민생 안전, 민생 치안 그것을 중점적으로 펼쳤을 때 시민들의 백성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자연스럽게 세금을 포탈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넉넉한데 세금 그까짓 것이 문제겠습니까? 세금이 그러니까 넘쳐나요. 그래 국고가 차고 넘칩니다. 내가 잘 사는데 굳이 왕의 뭐라 그러죠? 권한을 내가 굳이 내 것으로 취하려고 반역을 일으킬 일이 없죠. 그렇게 그 국민들의 민생과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자신이 부여받은 그 권한을 사용했을 때 중국의 역사는 그를 성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권한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한 그러한 자들이 있죠. 그들을 독재자라고 말했고 그들을 폭군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참 아이러니하게도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4+1 그러니까 당초보다 조금 변형된 내용의 어떤 그 국회 의석수 관련한 그 회의가 진행되는데 이에 비해 지금 우리는 하루 이틀 안으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있어서는 많은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서로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자신들의 권력을 더 차지해보고자 거기에 대한 본회의를 계속 이끌어가는 반면 실제 시민들의 삶은 찬바람이란 겁니다. 이렇게 큰 대형 마트조차도 사람이 없다면은 이 대형 마트가 결국 문을 닫게 되면 이 대형 마트 하나로 인해서 대형 마트 주변의 인프라 산업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대형 마트 하나가 망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인프라 산업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경제적인 타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실업자는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많겠죠. 그 숫자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산하에 있는 그러한 인프라 산업들은 대기업 하나의 그 상황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직접 눈으로 봤던 이 대기업 마트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 몹시도 그 찬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IMF 초창기 시절에는 제가 대학교 졸업하려는 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는 잘 알 수는 없었지만 제가 그리고서 2002년도였나요? 그때 또 경기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2006년도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하려고 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IMF와 비슷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한 것 같습니다. 시골의 골목 상권에도요 사람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면은 사람들이 내 주머니를 채우기보다는 그래도 크리스마스라는 그 이름과 거리에서 들려오는 캐롤송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배려가 생기고 훈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오늘은 내가 한 통 내지 우리가 함께 웃어보자 이러한 덕담들이 오가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골목까지도 냉랭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구리에서 이렇게 서울로 넘어오는 중에 보니까 서울
해서 그 어디죠? 강원도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고속도로에는 조금 차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자신들만의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겠다고 강원도나 어디 지방 한적한 펜션 같은 데 찾아가는 그런 이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소비 활동이 어떤 부분에서는 야, 소비 활동이 바뀐 거야. 굳이 마트를 찾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소비 활동이 바뀌었다라고 치부하기는 너무나 우리 주변의 공기가 너무나 차갑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집권하고 있는 집권의 여파와 어떤 당의 세력 이런 것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그 고민이 이전에 국민들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좀 더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요, 제 생각이지만 굳이 비례대표제네 연동제네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그 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이제 하던 당시에 총선이 한 번 있었죠. 그때 어땠습니까? 비례제를 새로 개편한 것도 아니고 연동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어땠나요? 한나라당의 표가 완전히 바닥으로 치닫게 되고 민주당이 거의 몰표를 받다시피 했잖아요. 민심에 부합되면 굳이 선거 관련한 것을 제대로 바꾸지 않아도 민심 그렇게 되는데 왜 민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 선거 제도를 개편하는데 지금 이 집권당이 굉장히 혈안을 두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집권하신 대통령이나 집권당이든 민심을 한번 더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심을 둘러봤을 때 자신들이 민심을 둘러봤던 그 수고가 결국 민심으로부터서 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을 저는 장담하거든요.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결국은 내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이게 중요하기보다는 민심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그 민심을 얼마만큼 정치 현안에 반영을 하였느냐. 고로 국민으로부터서 정권을 권력을 위임받은 그 집권당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했으니 다시 말하면 국민을 인격적으로 얼마만큼 인격적인 대우를 했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저는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패스트트랙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찬바람이 찬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이 민생 현안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권력을 위임받고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제가 너무 이 대형 마트 갔다 오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정치나 사회적인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고 약간 우회할 수 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가끔씩 이렇게 언급하는 이런 정도로만 하고 싶은데 오늘은 대형 마트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방송을 약간 좀 직설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배고픈데 국민들의 그 배고픔을 외면하고서 자신들의 권력을 더 집중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들은 그 집권당을 외면한다는 것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엥겔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엥겔 지수 그 이야기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엥겔 지수 이야기는요. 다른 게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벌어들인 그 수입에 대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그 부동산의 가치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또는 내가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 번 돈에서 얼마만큼이 먹을 것으로 소진되느냐, 이 관계만 따집니다. 엥겔 지수, 엥겔 법칙이라고 어떠한 이론이 법칙이라고 이렇게 붙여진다는 것은 굉장한 그 이론이 굉장히 잘 들어맞는 그런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그 이론은 뉴턴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법칙은 굉장히 그 사실을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는 내용을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엥겔 법칙 같은 경우 보면은 민생고 먹는 부분에 대해서 이 그 엥겔 지수는 따집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의 그 삶의 현장을 봤더니 찬바람이 굉장히 많이 분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엥겔 지수가 40%에 다다를 경우 집권당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적인 활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패스트 트랙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신들의 의견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 노력이 민생 현안을 좀 더 직접적으로 이런 때 뭐 날씨 추운데 어디 뭐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를 좀 더 둘러보고 자기 지역구의 그 민생 현안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을 좀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외교술이겠죠. 그럼 그 외교적인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치 외교에는 적과 친구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은 중국을 따르고 싶어 해서 중국몽이 나의 최고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이게 국민의 민생 안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 중국몽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그 나라가 어느 곳인지를 좀 더 분석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국회의원들 학력이 굉장히 다들 높습니다. 서울연고대 막 인류대학입니다. 그렇게 그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더 실리에 맞는 외교가 무엇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느 나라와 좀 더 두터운 우애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변화 있는 그런 국정을 운영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냥 그 대형마트 갔다 오고 나서 마음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정치적인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그 노고를 어떻게 말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모두 다 여당이 있어야 되면 야당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발전이 되고 좀 더 건전한 국정 운영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야당의 목소리를, 야당은 여당의 목소리를 서로 귀담아 들으면서 서로가 보완을 하면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할 때 여당과 야당은 두 진영 모두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서로에게 합당한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진짜 그 수고하시는 거에 늘 감사드리지만 지금 민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영상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